네, 두 번째 발표는 울산의대 안정민 교수님이 관상동맥 스텐트 삽입한 환자에서 비심장성 수술 전후의 항혈소판제 투약의 유지 및 중단에 대한 비교 평가를 해주시겠습니다. 예. 네, 소개 감사드립니다. 제가 2019년부터 해서 지금까지 2020년, 2021년, 2022년까지 한 3년간 진행했던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맡은 주제는 관상동맥 스텐트를 삽입한 환자에서 비심장성 수술 전후의 항혈소 반지의 투약 유지 및 중단에 대한 비교 평가 연구입니다. 구원근 교수님께서 이전에 말씀하셨듯이 혈성 심질환 치료는 우리나라에서는 사망률의 2위에 해당하고 있고 관상동맥 스텐트 시술은 허혈성 심질환 환자의 치료에 가장 중요합니다. 이전에는 이제 1년 후에 항혈소 판지를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를 갖다가 말씀하셨는데, 시술 후에 1년 이내에는 아스피린, 플라빅스 두 가지 약제를 갖다가 무조건 사용하라고 되어 있고, 왜냐하면 이물질이 심장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피터지가 생기는 걸 예방하려고 하는 겁니다. 수술 후에는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약제, 구원근 교수님하고 김효수 교수님 연구에서 보면은 플라빅스가 조금 더 좋다는 게 나왔었습니다. 한 가지 약제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런 관상동맥 스텐트 시술은 기하급수적으로 우리나라에 늘어나고 있는데, 문제는 약을 제대로 복용하지 않으면 이렇게 혈관에 피떡지가 생겨서 잘 뚫어놓은 혈관이 갑자기 막히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가장 흔한 환경이 이제 스텐트를 넣은 환자들이 수술을 하는 상황이 됩니다. 제가 봤던 환자를 소개하면은 저희 병원 환자분이었고, 저한테 연락이 된 것은 이전에 심장 시술을 받았는데 폐에 종양이 의뢰되니까 폐암이 의심되어서 조직 검사를 하니까 이 환자에 대해서 수술 전에 항효소 판제를 갖다가 어떻게 할지를 갖다 물어봤습니다. 환자는 약간 중등도 이상의 심장 위험을 가지고 있었고, 제가 답한 것은 아스피린을 유지하면서 수술을 진행하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심근경색증으로 심장 시술을 받았었고, 하지만 또 폐에서 조직 검사를 할 때 출혈의 위험이 생기기 때문에 출혈에 따른 블리딩 리스크가 크다면 잠시 중단해 볼 수도 있겠으나, 출혈 위험이 없다면 가급적 빨리 복용하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거는 그냥 수술한 의사한테 혹은 환자한테 거의 맡겨놓는 답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근데 어떻게 된 연구인지 한 달 뒤에 환자가 아마 수술을 갖다가 한 달 뒤에 받게 되었는데, 한 달 뒤에 봤더니 또 다른 우리 병원의 다른 의사한테 또 컨설트가 났었는데, 브리딩 우려가 된다면 약을 갖다 끊고 아스피린도 중단하면서 수술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환자는 수술을 했는데 수술 후에 1시간 30분 뒤에 이렇게 카디악 어레스트가 발생했었고, 저희가 바로 응급 시술을 했더니 피떡지가 스텐트 안에 생겨서 환자는 시술은 잘 됐는데 폐 합병증을 극복하지 못하고 사망하였습니다. 이렇듯이 수술 전에 아스피린을 갖다 끊을 경우에 이렇게 심장에 피떡이 생기는 위험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특히 심장에 스텐트를 넣은 환자들에서는요. 근데 또 한 가지는 이제 다른 환자분입니다. 이게 췌장암으로 수술을 계획하고 있다고 해서 이 환자도 역시 이전에 심장에 스텐트를 넣었었고, 그래서 제가 답은 거의 비슷하게 아스피린을 유지하면서 수술하시는 게 좋겠는데, 브리딩 리스크가 크다면 잠시 중단해 볼 수 있겠으나 출혈의 위험이 없다면 가급적 빨리 복용하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때 환자는 아스피린을 복용하면서 수술하였고, 수술한 다음 날 출혈로 다시 수술하게 됩니다. 이게 심장내과 의사들이 흔하진 않지만 1년에 한두 번씩 보게 되는 이런 시나리오입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정말로 신문에서 이런 것도 나오고 있었습니다. 보면은 수술 전에 아스피린 중단을 늦게 알려줘서 환자가 출혈이 심해서 이렇게 문제가 생겼다는 인터넷 기사가 한 개 있었고, 또 다른 한편에는 아스피린을 끊었더니 심근경색증으로 문제가 생겨서 또 문제가 생겼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안에 자세한 내용을 보면은 다 근거가 있겠지만, 크게 보면은 이게 아스피린 중단이 있냐, 수술 전에 아스피린을 갖다 지속적으로 사용해야 되냐, 이것이 의학적이거나 사회적으로 한 가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간단할 것 같은데 이렇게 복잡할 것이냐 보면은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2016년도에 그 미국 가이드라인을 보면은 심장 스텐트를 넣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수술을 하게 되면은 약을 2알 쓰고 있을 때, 이중 항혈소판제를 쓰고 있을 때 그 한 가지는 끊어볼 수 있으나 아스피린은 웬만하면 유지하면서 수술하는 것을 갖다 권유하고 있습니다. 레벨 오브 에비던스가 보면은 EO입니다. 이거는 근거가 없이 그냥 엑스퍼트 오피니언입니다. 임상 근거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유럽 가이드라인은 아스피린은 무조건 쓰면서 수술하시는 것이 안전하다고 권유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런 가이드라인들을 모두 심장내과 의사들이 만들기 때문입니다. 수술하는 의사들은 이걸 보고 아스피린을 쓰면은 출혈이 많이 생기는데 어떻게 수술할 수 있냐 이렇게 말하는 많은 서전들이 있어서 환자들이 심장내과 의사한테 아스피린 중단이나 아스피린 지속 여부를 갖다가 확인받기 위해서,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서울에 있으니까 지방에 있는 환자들이 서울로 오는 수고를 갖다가 계속하게 됩니다. 그럼 이전에 연구들이 있었느냐? 저희가 연구하고자 하는 심장에 스텐트를 넣은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전혀 없었고, 고위험 환자를 대상으로 아스피린을 갖다 사용했을 경우에 그 연구를 본 적이 있는데 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었고, 그리고 난카디악 서저리 전에 아스피린 사용했을 경우에도 그 환자의 그 심장 사망이나 혹은 심근경색증을 갖다가 낮출 수 없다고 되어 있었지만, 오히려 아스피린 사용이 브리딩을 갖다 증가시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연구의 하부 연구를 보면 심장에 스텐트를 넣은 사람 중에 아스피린을 사용했을 경우에 사망이나 심근경색증을 조금 감소한다고 되어 있고, 브리딩은 증가시키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 이 사망과 심근경색 중에 대부분이 심근경색증이었고, 이 심근경색증도 그 저희가 임상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심근경색증이 아니고 그 카디악 엔자임이 오른 심근경색증을 갖다가 한 50% 정도 감소시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가이드라인과 컨센서스는 난카디악 서저리 후에 전에 그 심장에 스텐트를 넣은 사람들은 아스피린을 사용하면서 수술하는 것을 권유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과연 현재 리얼월드 프랙티스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 저희가 임상 과제를 받기 전에 그 펀메드를 검색해서 한 10년 동안 그 찾았는데 한 5개의 관찰 연구가 있었고, 환자가 한 4,800명 정도 등록이 되었습니다. 옵저베이션 스터디였는데요. 재밌는 것은 56%는 아스피린을 유지했었고 44%는 끊은 환자들입니다. 그래서 리얼월드 옵저베이션 스터디에서도 아스피린을 쓸지 말지에 대한 의사결정이 불명확하였고, 역시 아스피린을 갖다가 유지하면은 허혈성 사건은 적게 발생하지만 출혈은 더 많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관상동맥 스텐트 삽입 후에 환자들이 대부분 한 22%의 환자들은 3년 이내에 어떤 이유든지 간에 수술을 받는다고 데이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유럽의 임상 지침에서는 아스피린 유지하라고 되어 있지만 근거 수준은 낮은 상태였고, 대부분 전문가 의견이었고 임상 시험 없는 상태였고, 홍명희 교수님 팀에서 열심히 하셔가지고 우리나라 데이터를 봤더니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스피린 중단은 한 43%, 아스피린 유지는 한 57% 정도 됩니다. 이런 상태였기 때문에 저희가 치료 가이드라인과 전문가의 의견 혹은 진료 현장과 현실 그리고 환자의 불편감, 이런 것들을 고려하여 이와 같은 연구를 갖다가 계획하였습니다. 연구의 목표는 관상동맥 약물 방출 스텐트를 삽입한 후 12개월 이상 경과한 환자가 비심장성 수술을 받을 경우 아스피린을 갖다가 유지하는 군하고 중단하는 군을 갖다 비교하고자 하였고, 아스피린 유지군이 중단군에 비해서 심장 사건의 예방에 우월할 것으로 가정을 하였습니다. 12개월 전에 관상동맥 약물 방출 스텐트를 삽입한 환자고 비응급 비심장성 수술 받으면서 무작위 배정을 하여 수술 전후에 아스피린을 유지하는 군이 450명, 중단하는 군이 450명이었고요. 수술 후 30일 사이에 발생한 사망, 스텐트 혈전증, 심근경색증, 뇌졸중의 복합 인상 병수를 갖다 평가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스피린 유지군은 450명인데 아스피린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아스피린 중단군은 수술 5일 전에 아스피린을 중단하고 수술 후 2일 이내에 아스피린을 재시작해서 총 7일 이내에 아스피린을 갖다 중단하기로 하였고, 한 달에 사망, 심근경색증, 스텐트 혈전증, 뇌졸중의 복합 인상 평가 변수를 통해서 평가하기로 하였습니다. 1차 평가 변수는 다음과 같았고 2차 평가 변수는 출혈도 추가적으로 더 분석할 예정이었으며,
대상자는 스텐트 삽입 후 12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수술이 예정인 환자입니다. 목표 환자 수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했었고 다음이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처음 시작할 때는 25개 대학병원이었는데요. 생각보다 환자의 등록이 쉽지 않아서 그 42개 병원으로 국내외 42개 병원으로 환자의 그 참여 병원을 갖다가 증가하였고 현재는 900명이 타겟입니다. 900명이 타겟이었는데 저희가 이 연구를 3년째 진행하고 있고 619명을 등록하여서 약 오늘까지 66.8%, 69%, 곧 70% 정도의 환자 등록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년에 한 200명에서 300명 사이 등록할 것이 가능할 것으로 봐서 올해 환자 등록을 마치고 내년쯤에 결과를 갖다가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열심히 코로나 상황이지만 열심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서 임상적으로 정말로 이 크리티컬한 디시전이 필요한 수술 전 환자의 그 아스피린 복용 여부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또 한 가지는 이런 단순히 이런 의사들이 이렇게 수술 전에 외과 의사들이 심장내과 의사들 컨설테이션 할 때 근거를 제시하고 또 하나는 많은 환자들이 지방에 있는 많은 환자들이 서울로 올라가고 서울에 있는 환자들이 자기 병원을 찾아서 이 그 의사의 소견서를 받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돈을 갖다 낭비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이런 디시전 메이킹의 패스웨이를 좀 더 간단하게 할 수 있을 거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제가 더 하고 싶은 거는 사실은 이 어르신들이 많이 하는 이게 치과 치료, 위, 대장 내시경에서 사용하는 이제 아스피린에 대한 연구를 갖다가 추가적으로 더 하고는 싶습니다. 하지만 이런 연구들을 하기 위해서는 그 아스피린 중단에 대한 안정성 평가가 더 선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진행하고 있는 랜덤 연구가 성공적으로 끝난다면 그 근거를 바탕으로 하여 치과 치료나 대장 내시경 시에 아스피린 중단 여부의 안정성 여부를 갖다가 추가적으로 연구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